하루가 지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고요? 예. 어제 새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던 외신들이 예. 하루가 지난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제목을 보면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받던 이 관대한 대우에 비해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대중들의 분노가 큰 타심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와 달리 삼성의 재벌 총수가 일단 구속영장을 두고 또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이 또 특검이 진전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외신들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회사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CNN 같은 경우도 이 삼성의 이미지가 갤럭시 노트 7 폭발보다 더 크게 실추됐다. 이런 제목을 짓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즉 이부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리더십이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포춘지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들만 놓고 보면 지금 어제 그 단편적인 긴급 뉴스보다는 훨씬 삼성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지도자라면은 자기 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 스캔들에 끌고 들어와서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네요. 박근혜라는 지도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잘못 뽑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신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외신들의 반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의 그 여러 가지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신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외신들은 그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도 이재용 씨가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삼성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가 쓴 기자수첩 그 기사가 저는 오늘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한 그 기사 대목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삼성에 대한 신간을 출간 예정인 제프리 케인, 삼성 제국이라는 책을 이 서울 저널리스트거든요. 서울에서 주재하는.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서 삼성이 봉건 왕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을 첨단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삼성의 비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주나 파트너들에게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프리 케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아시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윌리엄 패색은 미국의 금융 전문지 배런스 칼럼에서 아예 삼성과 같은 상장 기업이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경영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행태라면 차라리 상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질타했다고 이승선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망신스럽습니다, 진짜. 이 삼성이 그동안 정말 기를 쓰고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쌓아왔던 게 바로 명품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사태로 그야말로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기업이 명성을 쌓는 데에는 그 20년이 필요하지만 그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경영 전문가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2010년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싸구려라는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이 명품 이미지를 삼성이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일개 평범한 사람 앞에서, 물론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경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수백억 원의 말을 사주고 그 딸을 케어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작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품 이미지가 금이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난 9월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터리 결함으로 출시 2달 만에 갤럭시 노트 7을 접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때도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명성이 훼손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부분은 더 큰 손상을 입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이미지가 깎이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오히려 한국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한국의 리스크,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리고 한국 경제의 불안한 어떤 전망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재계나 일각의 그 재벌 신문들 쪽에서는 마치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면, 또는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되면 한국의 경제가 마치 흔들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외신들은 그런 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웠던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군요.